여기 태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 총리에게 제발 한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태국에서 기념품 가게를 하고 있는 피차이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차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에서 작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곳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저희 가게는 다양한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만나는 날이면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가게를 찾아주었고,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하나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인 손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만지며 구경하고 가격을 물어볼 때도 정중하게 질문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늘 저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한국인 가족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 두 아이가 함께 온 가족이었는데 아이들이 제 가게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콥쿤 캅이라고 말했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가족은 여러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며 저에게 태국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저희 가게를 기억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그 가족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이 지나도 그 가족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한국에 돌아간 후 저에게 엽서를 보내온 겁니다. 엽서에는 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엽서를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감동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엽서는 저희 가게 한편에 소중히 걸려 있습니다. 가끔 그 엽서를 볼 때마다 미소가 절로 나고 다시 그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늘 저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저와 제 가게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분들과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추억이 쌓이면서 저는 늘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가게를 깔끔하게 이용하며 제가 준비한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저에게도 활력을 주었고 덕분에 가게 운영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한국 손님들을 좋아했기에 우리 마을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몇몇 기사에서 한국에서 태국인 입국자에 대한 심사가 갑자기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점차 커졌고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태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죠. 마을에서는 한국 손님을 받지 말자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한국인 손님을 거부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많으니 괜찮다. 차라리 중국인 손님들을 더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까지도 들려왔죠. 처음에는 저 역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까 싶었지요. 하지만 마을의 몇몇 가게들이 한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하자 저 역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 출입 금지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간혹 오시는 태국인 손님들이 여기는 왜 한국인 출입 금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한국인 손님들을 막아야 한다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겪으며 저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입국 심사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매번 태국인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거나 사전 전자여행허가가 거부되는 경험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특히 입국 거부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겪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점점 반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태국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 절차와 관련된 불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인식까지 생겨났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커지면서 태국인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죠. 마을에서 한국인 출입 금지를 시행하면서 처음에는 그 결정이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상인들은 한국 손님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겠지라며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빠지자 생각보다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와준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한국인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가게 안을 어지럽히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물건을 흥정하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집어가려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규모로 몰려다니며 해변가와 관광지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관광지의 매력은 점점 퇴색되었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가게가 더러워지고 관광지 전체의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상인들도 저와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게 안팎을 깨끗하게 유지해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옆 가게에서 일하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 중국인 손님들이랑은 너무 다르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인 손님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이 떠난 뒤에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가게들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나 정중했고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가게에 와줬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구경할 때도 신중했고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띄었죠. 처음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웠을 때 저와 주변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손님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판단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이후 마을의 풍경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저 사람이 많다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관광지에 쓰레기가 넘쳐났고 그들이 방문한 가게마다 불쾌한 일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흥정을 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도 정말 불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이미 가게 안이 꽤 혼잡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눈앞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한편에 진열된 비싼 기념품들을 막 만지작거리며 이리저리 놓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값비싼 전통 도자기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경고 없이 그 도자기를 바닥에 던지더니 웃으면서 친구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사진으로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들을 제지하려고 다가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무시하며 "이거 얼마야? 그냥 돈 주면 되지." 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례함을 넘어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도자기의 값을 계산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바닥에 던지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다른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도자기를 망가뜨리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으스대며 자랑하던 그 모습은 제가 경험한 가장 모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들이 남긴 파편들을 치우며 다시는 그런 손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물건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날의 중국인 손님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추태였습니다. 마을 한복판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공연하게 길가에 용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 경악했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저의 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앞이었는데 갑자기 한 가족이 아이의 옷을 벗기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금세 사람들에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변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영을 마친 후 근처에 있는 공공 샤워장에서 씻는 대신 발을 공중 화장실 세면대에 올려 씻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장소인 사찰에서도 예의 없이 행동했습니다. 방콕의 한 사찰에서는 몇몇 중국인 관광객이 배를 발로 차며 장난을 치거나 신성한 조각상 옆에서 지나치게 비슷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등 신성함을 모독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관광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관광지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퇴색해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인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발생하는 무례한 행동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마다 더 큰 충돌로 이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이었는지를요. 한국인들은 언제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켰고 가게에서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구경할 때도 신중했고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서서히 줄어들 때만 해도 우리는 괜찮아,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메꿔줄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기대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당연히 매출 감소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오던 한국인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제 가게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이전에는 오전에만도 여러 팀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다양한 기념품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건을 살피며 태국의 전통 문양이나 공예품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구입한 물건들이 제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대화도 판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 수입이 반토막 난 지도 오래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을 대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오긴 했지만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와서는 물건을 막 만지고 흥정을 할 때는 거의 싸우다시피 하며 가격을 깎으려 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물건을 조심스레 다루고 공손하게 대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게를 더럽히거나 거리 곳곳에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길거리에서 벌어진 용변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동료 상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한 중국인 가족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의 옷을 벗기고 길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그런 행태에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점점 이곳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곳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때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선택을 지금 너무 후회한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고요. 마을 전체가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마을의 이미지까지 훼손되었습니다. 해변은 더러워지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하며 예전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전체의 매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서로 만나면 한숨만 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만 나눕니다. 모두들 후회하며 우리가 한국인들을 너무 쉽게 밀어낸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상점들이 활기를 띠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고 숙소나 레스토랑에서도 큰 손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문을 닫거나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몇몇 상인들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다 태국인 때문입니다. 우리 태국인들이 자초한 것이죠. 몇 년 전부터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든 것이었죠.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으로 머무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급증했죠. 2015년에는 약 5만 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불과 몇 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다 태국인들이 자초한 일인데도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앞뒤 전후 사정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의 SNS 글만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 역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확한 사정을 알게 된 후 다른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부끄러움이었죠. 저 역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불법으로 머무는 사람들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한 감정이 퍼져나갈 때는 그 흐름에 휩쓸려 한국인 손님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후 가게는 매일같이 텅 빈 느낌입니다. 한국인들이 가게에 들어서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그리고 예의 바른 대화가 그립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조심스럽게 만지고 가격을 물어볼 때조차 정중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 손님들을 너무 쉽게 내쳤고 그들이 주던 안정적인 수입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게 해주는 손님이 아니라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 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마을은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우리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죠. 이제 남은 건 희망뿐입니다. 언젠가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이 마을을 찾아와 주기를, 그리고 그때는 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돌아와 주신다면 이번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인지를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가게 앞에서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줄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